이번 타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 제가 감이 안 잡히고 또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혼자 뭐 원맨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회사법이 이 주식회사법이죠.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이 구조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의외로 그 구조 내에서의 메커니즘이 결국은 다거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도식화해서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저의 이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랑 맨 처음에 낯설겠지만 제가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도표 아니면 어떤 도형을 통해서 뭔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개념, 의미들에 대해서 저랑 한번 마음을 열고 같이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과외를 계속 했었어요. 이제 법대애들이죠. 또 상업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여러 모양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어, 예, 어떻게 하면 학습적으로 유용할까? 그걸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축적된 어떤 자료 통해서 나온 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여시고 저랑 같이 한번 또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지 아닌지 보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의 시간에는 저희가 회사가 어떻게 구성되고 구성된 회사를 통해서 성립된 회사가 법률행위라는 거, 또 회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발기인의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 성립 전에, 말 그대로 발기,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왼쪽 편 개념에 해당된다는 것, 그리고 성립된 회사의 나머지 법률행위에 대한 기관은 뭐다? 이사회나 이사, 뭐 대표이사, 뭐 감사,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발기 설립의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자, 발기 설립 보니까 발기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관 작성을 합니다. 규범적 뼈대를 만들고요. 그다음 발행 주식 행사 사항을 결정합니다. 자, 발행 주식은 어디냐? 주주. 구성원이 주주가 되기 위해서 발행 주식을 청약하고 인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납입하는 순서가 필요하겠죠?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주주가 되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주주. 자, 그리고 이런 주식을 인수한 사람들이 뭐 한다? 돈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돈 내는 사람들이 자, 소유와 경영이니까 소유자가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누굴 정해야 되겠어요? 경영자, 즉 이사나 감사를 뽑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한다? 이런 이사나 감사들이 이런 설립 경과를 조사한 다음에 주주, 즉 소유자들한테 보고를 해서 또는 변태 설립 사항이면 법원을 통해서 검사인의 조사를 받은 다음에 다 그것이 원만하게 다 진행됐다. 그럼 뭘 하게 되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회사가 완전하게 성립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발기 설립이나 모집 설립이나 비슷합니다. 자, 그 차이가 뭐냐?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 자, 이런 차이를 말하기에 앞서 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뼈대를 만든 다음에 구성원을 만들어야 돼요. 이 구성원이 뭐다? 구성원을 성립시키는 게 바로 주식을 인수하고 납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런 법률 행위를 통해서
뭐가 된다? 주주. 자, 요걸 좀 더 깊이 있게 볼게요.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뭔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회사 쪽이고, 물론 설립 중 회사죠. 설립 중 회사. 그리고 이건 뭐다? 주주가 되려는, 주주가 되려는 자. 자, 여기서 제일 차이가 나죠? 발기 설립엔 주주가 되려는 자가 누구다? 발기인. 모집 설립에서는 누구다? 발기인 플러스 알파. 요거예요. 자, 용어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을 다오. 그러는 게 뭐예요? 달라. 청약이에요, 청약. 그리고 그래. 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줄게. 몇 주 몇 주 줄게. 이게 뭐예요? 배정. 청약과 배정. 합치되면 뭐가 된다? 이 전체가 인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 인수. 자, 여기에서는 의사의 합치만 있죠? 자,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살게, 팔게, 그래, 매매 계약 합치됐네, 성립됐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행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 이행행위가 뭐다? 납입이에요, 납입. 자, 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인수인은 어디까지다? 청약과 배정을 받은 자. 그게 주식 인수인이에요. 그때 지위를 뭐라 그래요? 주식 인수인의 지위. 그리고 인수인은 납입을 해야 돼, 납입. 자, 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자, 이런 행위들은 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체법적 행위라고 해요. 단체법적 행위. 여기 때는 단체법적 행위는 개인법적 행위와는 달리 그 의사표시 하자가 있더라도 함부로 그 하자로 인해서 주식회사의 설립을 무효화시키거나 취소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표시 중에 하자가 있을 때는 치유가 된다는 것 또는 하자를 다툴 수 없다는 것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증자에서나 아니면 설립시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청약을 하고 배정을 하는데 납입의 방법이 뭐 두 가지가 있어요. 금전으로 하는 납입이 있고 그 외에 납입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현물 출자입니다. 자, 그러면 현물 출자는 왜 중요하냐? 금전은 금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금액에 따라서 주식을 뭐 5천 원짜리면 만 원 냈으면 두 주 주면 되고 뭐 5천 원짜리를 뭐 10만 원 냈으면 200주죠. 200주를 주면 되고. 근데 현물 투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 그 물건 자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매길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물 출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게 되고 또 현물 출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게 돼요. 그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70페이지입니다. 주식의 배정과 인수. 자, 요 개념 보셨어요? 배정의 자유래요. 왜? 내가 얼마 달라고 해도 야, 우리 회사는 너 말고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돼. 그랬을 때 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자의 이행이 뭐라고요? 납입이에요, 납입. 그 다음에 금전과 현물 출자.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자, 71페이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우면 되죠? 자, 이렇게 주주가 되려는 사람들이 청약을 하고 배정을 함으로써 자, 저희가 납입을 하게 돼요. 즉, 금전을 출자해야 돼요. 그 금전을 출자하게 되면 이 금전들이 뭐가 된다? 주식이 되고 그 금전들이 결국 뭐가 된다?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이걸 자본이라고 그랬죠.
자본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즉, 납입을 해야지 자기가 완전한 주주가 되면서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또 그 주식이 자본의 구성 요소로서 그런 금전들이 자본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납입이 제대로 자기가 청약을 하고 배정을 받아서 납입을 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돈을 안 냈는데도 자본이 제대로 들어왔다고 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따라서 등기까지 됐다. 그랬을 때 효력을 이제 다투게 됩니다. 그 효력을 다투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71페이지입니다. 가장납입의 규제. 그래서 보면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어, 예합이란 말이 나와요. 예합. 예합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식 표현. 일본식 표현은 뭐냐? 통모라는 거예요. 통모. 아무런 실체적인 금전의 출자가 없이 그 납입 보관은행과 낸 걸로 하자. 그러면서 서로 짜는 게 통모 가장 납입이에요. 이건 아예 실체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자, 그 다음에 견금이라는 게 있어요. 견금. 결국은 말 그대로 볼견자의 세금자예요. 돈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그냥 통모가장 납입만 한 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납입을 한 다음에 그 보관은행에 일단 납입 보관증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빌린 자에게 다시 갚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금의 흐름 없어요. 여기서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예 무효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효력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판례를 보면 자, 두 번째 경우에요. 견금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외형을 갖추고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현금의 흐름이 없는 경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이, 이 납입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 그래서 납입이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주주가 청약한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을 했는데 변금, 즉 흐름만 있다고 해도 어쨌든 유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주주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그런데 얘 주주인데 사실 자기 돈을 낸 게 아니라 발기인들이 제3자의 돈을 내서 갚아 납입을 한 다음에 그에게 갚아버린 거죠. 실질적인 자기 출연이 없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주주는 내는 대신 야 남의 돈 갖다 했으니까 너 그 돈 내. 이걸 체담금이라고 해요. 체담금. 그리고 그건 뭐다? 주식 대금이기 때문에 주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상법상 배임죄라든지 상법상 가장납입죄 그런 벌칙의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거야 이거. 현금의 흐름이 금전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주는 된다는 거예요. 주주. 자, 그래서 이게 또 뭐랑 연결된다 나중에? 납입이 유효니까 나중에 발기인의 납입담보 책임이 없어요. 자, 이게 쭉 이어집니다. 유효일 때와 무효일 때가.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페이지는 페이지는 79페이지입니다. 자, 발기설립과 모질설립의 절차 비교 한번 볼게요. 자, 요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 둘 다 발기인이 정관을 만드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다? 바로 주주가 되는
주식의 인수와 청약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발기 설립에서는 발기인들만이 주주가 되는데, 즉 주식을 인수하는데 모집 설립에서는 주주뿐만 아니라 그 외 제3자도 주주가 된다는 거. 예,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자, 이 주금을 안 내고 있어요. 돈을 안 내네요. 이랬을 때 발기 설립에서는 돈을 내야 될 자는 발기인에 한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너 그 의무를 이행 안 했지.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끝까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행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모집 설립에서는 어떻게 돼요? 발기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제3자는 특정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납입을 안 했다. 그럼 실권료라고 했고 그냥 그 권리, 주식 인수인의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지냐? 나중에 예,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최고는 해보는 거예요. 야, 너 돈 내. 근데 안 내면 바로 그때 그 기간 내에 안 냈기 때문에 실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사 감사의 선임 기간입니다. 자, 회사의 규범적 뼈대 구성원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 자, 조직 만드는데 누가 만든대요? 자, 발기인은 구성원이 발기인들만 되기 때문에 발기 설립에서는 이 구성을 누가 한다? 발기인들이. 자, 모집 설립에서는 주주가 누가 됐다? 발기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자들이 모여서 총회, 주주들이 모여있는 회의를 해요. 총회를 한 다음에 여기서 누굴 만든다? 구성원들을 뽑게 돼요. 자, 변태 설립사항은 특수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원시 정관, 이 정관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공증을 받아야 되냐? 발기인 전원이에요. 발기 설립에서는. 그리고 모집 설립은 누가 한다? 주주들이 됐던 발기인 플러스 제3자들. 그들이 이 정관에 대해서 결의만 하면, 즉 공증받을 필요 없이 결의만 하면 바로 원시 정관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주식회사의 설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설립이 아무런 장애나 하자 없이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이 하자가 생기게 되면 주식회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그 제도가 뭐냐면 주식회사의 무효소송입니다. 주식 설립 무효소송이랍니다. 회사 설립 무효소송. 자, 우리가 하자의 정도를 무효와 취소로 나누죠. 근데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입니다. 물적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구성원들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그 하자는 함부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도 중요한 무효 사유여야 되고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서로 써야 되고 다툴 수 있는 자들도 한정돼 있고 또 다툴 수 있는 기간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걸 형성소송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법에 규정된 사유, 기간 그런 원고들만이 할 수 있는 소송을 바로 형성소송. 주식회사에서는 설립 무효소송으로서 형성소송만이 가능하다는 거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페이지 무효의 원인, 객관적 하자. 아시겠죠? 주관적 하자를 안 따지기 때문에 설립 취소 해소가 없어요. 무효의 주장. 자, 아까 한정돼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주의감이라고 해요. 주의감. 주주, 이사, 그 이사와 같이 경영을 하는 바로 감사. 자, 우리가 여기 감사를 하나 넣겠어요. 감사. 주의감입니다. 주주, 이자, 감사. 자, 그리고 2년 내에 소로서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재량기가 기간한 건 뭐냐? 자, 하자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설립 당시는 중요했는데
나중에 판단 당시, 판결 당시 보니까 아, 이걸 회사를 다시 없던 걸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게 낫겠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즉 재량에 의해서 그 무효 사유를 없던 걸로 하는 게 바로 재량 기각입니다. 재량 기각. 자, 그래서 판결의 효력 그랬죠. 형성소송이라서 다투는 사유, 다툴 수 있는 자, 다투는 기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효력도 다릅니다. 대세효가 있습니다. 원고 승소일 때는. 그리고 원고 승소라는 건 뭐죠? 설립 무효를 다퉈서 원고 승소니까 무효화됐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무효의 효력은 장래효라는 거. 자, 이거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 왜 헷갈려 하냐면요. 민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대부분이 무효는 뭐죠? 원칙적 무효죠. 즉 법률행위 당시부터 효력이 없던 거예요. 취소는 뭐죠? 그 하자로 인해서 취소되면 소급효가 있다는 거예요. 즉 민법에서의 취소나 무효는 다 뭐다? 소급효라든지 확인적 효력으로 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소송에서의 무효 확인은 어떻다? 확인 소송이 아니라 형성 소송이기 때문에 장래효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민법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 관여자의 책임 쭉 보시면 되고, 자, 성립된 회사, 설립하는 회사, 이 설립하려는 회사가 뭐라 했죠? 설립 중 회사라고 했습니다. 이 설립 중 회사의 기관이 누구다? 이사처럼 여기서는 발기. 자, 이런 발기인들이 자, 회사 성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여기서 뭔가 하자가 생겼다. 그랬을 때 책임을 짓는 거죠. 자, 그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가 성립됐을 때, 하나는 회사가 쭉 이런 설립 과정을 거쳤는데 등기를 하지 못해서 성립되지 못했을 때. 자, 이 두 가지로 하는데 그 두 가지의 기준점이 뭐다? 등기를 했냐, 못했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성립한 경우 83페이지입니다. 쭉 보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걸 뭐다? 자, 발기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책임이 뭐다? 이런 주주들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납입을 시켜서 자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발기인이 제대로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바로 주주가 낸 납입, 납입금을 통한 자본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게 전체적으로 말하면 뭐다? 자본 충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충실 책임인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이 부분을 좀 다시 아까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자, 주주가 되려는 자는 청약을 해요. 배정을 합니다. 이게 인수라고 그랬습니다. 인수한 자는 어떻게 되죠? 납입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인수는 등기가 돼서 성립되면 대부분의 하자들은 다투지 못하거나 치유된다고 그랬는데 무능력자, 지금은 한정 능력자들이죠. 그런 능력에 따라서 이 인수 행위 자체가 뭔가 하자가 있어서 무효화되면 이 자체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인수를 누가 한 걸로 보냐? 발기인이 한 걸로 봅니다. 그게 인수담보책임이라고 해요. 자, 요 인수담보책임하고 요번에는 지들이 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인수도 하고 배정돼서 청약도 하고 배정돼서 인수가 됐어요. 그런데 돈을 안 내네? 자, 이런 납입을 안 하게 되면 뭐다? 납입담보 책임을 집니다. 자, 이 개념을 보세요. 시간적으로 인수의 납입이기 때문에 인수가 깨지면 당연히 인수와 납입담보 책임을 한꺼번에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수는 제대로 됐고
납입이 깨지게 되면 뭐다? 납입만, 납입담보 책임만 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어쩔 때는 인수 납입담보 책임이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납입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물려 있다는 거. 한 행위에 물려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의 자본 출시 책임 보시면 되고요. 또 손해배상 책임 83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뭐다? 발기인이 이런 주식의 주주를 성립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런 성립을 위해서 내부적, 외부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뭔가 위법행위 또는 남용행위 통해서 손해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84페이지 보면 제3자에 대한 책임. 자, 발기인이나 나중에 이사들은 다 누가 관계만 있어요? 설립 중의 회사 또는 주식회사.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임관계 또는 신뢰관계는 그 당사자들끼리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이나 중과실로 그러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는 바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논의하는 바가 뭐냐면 제3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만약에 주주가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왜냐 주주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제3자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만약에 제3자로 보더라도 그 주주가 어떤 손해를 입어야지 그 손해를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지 자, 그 주주가 제3자에 포함된지 주주의 간접 손해도 손해배상에 포함된지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나중에 401조 성립된 회사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태까지의 책임은 뭐다? 등기까지 해서 회사가 성립은 됐는데 아까 설립무효 소송으로 인해서 회사가 회사 설립이 무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효가 있어서 그 나머지 부차적인 행위들한테 책임을 묻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립 자체가 안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의 책임. 자, 요거는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사발기인의 책임 쭉 85페이지 보면 유사발기인의 책임은 뭐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책임은 금반원의 원칙 또는 권리외관 이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상법에서는 권리외관 이론, 금반원의 원칙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왜? 거래가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 거래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다? 진짜 발기인은 아닌데 발기인과 같은 행위를 한 자, 또는 그럴 지위가 있다고 한 자, 그런 자들은 바로 유사발기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5페이지에 보면 자, 거기 또 뭐라고 했냐? 유사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는 자본 충실 책임만 부담한다. 왜냐? 이 책임은 자본 충실 책임, 즉 자본이 회사의 성립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해서는 무조건 물어야 돼요. 왜? 이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면 자본의 형해화를 통해서 나중에 성립된 회사가 거래 관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이 신뢰를 통해서 자본이 있다고 봤는데 그 자본이 없음으로 해서 또 거래 관계에 있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3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립하면 자본 출시 책임을 지지만 아까 발기인이 졌던 손해배상 책임을 유사 발기인은 지지 않는다는 거. 왜? 그들은 유사, 즉 3자가 보기에 발기인으로 보인다는 것이지 실제 회사와의 관계 속에서는 위임 관계라든지 그런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예,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감사의 책임 323조. 아까 이사감사는
회사 성립에서는 어떤 지위를 갖는다? 바로 발기인들이 했던 행위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성립된 이후에는 이사들이 경영을 하지만 회사 성립 전에는 이사들이 뭘 한다? 이 회사 성립 과정에 감시를 한다는 거. 예,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검사인의 책임 보시면 되고요. 자, 주식과 주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논했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자, 주식은, 자, 주주의 지위가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식은 뭐다? 자본의 구성 요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아시면 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주의 지위. 자, 90페이지. 자, 우리는 이론 주주도 있듯이 많은 주식이 한 사람에 몰렸다고 해서 주식 수가 하나가 되는 건 아니죠. 단지 여러 주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거기 보면 주식 복수주의. 이게 뭐다? 개념적으로 1인이 같더라도 그 주식에 따라서 주주는 여러 명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복- 주식 복수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자,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라서 물적, 즉 자본이 중요한 거고 이 자본은 주식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주식은 다수가 있고 이 다수는 이 주식을 가진 자들을 주주라고 부르고 따라서 주주는 개념적으로 다수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와 달리 인적 회사로서의 무한 책임 회사 그 회사들은 뭐다? 바로 이 구성원 이 구성원들이 주주가 아니라 무한 책임 사원들로서 또는 유한 책임 사원으로서 그들의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또 그들은 뭐다? 자기들의 그런 출자 지분의 수가 아니라 두수, 즉 개인 하나하나의 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갖는다는 거. 그걸 바로 두수제라고 합니다. 두수제. 머리 두자에다가 숫자, 머리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갖는다는 거. 자, 그래서 결국 구성원이 있을 때 그 수의, 주식의, 즉 지분의 수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주의 수에 방점이 있는 게 인적회사. 물적회사는 그 구성원, 즉 주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성 요소로서의 주식의 방점이 있는 게 바로 물적회사가 되는 겁니다. 주식의 불가분과 공유 쭉 보시면 되고요.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 주식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 그 개념을 뭐라고 한다? 주식 불가분의 원칙.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본. 자, 자본은 뭘로 이루어진다? 주식 수 곱하기 액면. 자, 자, 이둘 중에 어느 하나를 건드리게 되면 자본의, 자본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자,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주식의 분할은 뭐다? 자, 91페이지입니다. 주식의 분할은, 자, 여기 얘처럼 만 원짜리 주식이 한 주가 있어요. 자, 액면가가 만 원짜리예요. 만 원짜리인데 한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를 10주로 늘렸어요. 그러면 주식 자본이 변동이 없으려면 액면가는 얼마가 돼야 되죠?
1,000원이 되면 되죠. 자, 이렇게 자본의 변동은 없으면서 주식 수를 늘리고 액면가액을 낮추는 것을 주식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요즘에 얘가 있어서 삼성전자예요. 자, 삼성전자주가 옛날에 황제주라고 너무 비쌌어요. 저도 사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100만 원도 되고 막 50만 원 이상으로 막 유지되다 보니까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살 사람들이 없어서. 자,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 곤란하는 거예요. 처분이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 이 액면가액을 10,000원에서 만약에 1,000원으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식 수가 많이 늘겠죠. 자, 그렇게 삼성전자도 주식 분할을 통해서 단가는 낮추면서 개수는 늘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싸니까 양은 많아지니까 유통이 원활하겠죠. 자, 그런 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하는 게 뭐다? 주식 분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병합을 볼게요. 자, 주식 병합은 뭐다? 이 주식 수를 좁히는 거예요. 자, 이 주식 병합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주식 병합이 뭐와 연결되냐면 감자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감자. 감자가 뭐다? 예, 먹는 감자가 아니죠. 예, 자본을 감소시키는 걸 감자라고 그러죠. 자본의 감소. 자, 그럼 자본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액면가를 그대로 둔다면 뭘 줄이면 되죠? 바로 주식수를 줄이면 되죠. 자, 이게 바로 병합이라고 합니다. 자, 예로, 예로 10개의 주식이 있었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한 주당. 그러면 자본이 얼마죠? 10,000원이요. 자, 그런데 액면가는 그대로 놔두는데 주식수를 10주에서 2주로, 2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건 뭐다? 5주를 한 주로 병합, 병합시킨 거예요. 병합. 병합이라는 게 뭐다?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즉, 5주마다 한 주로 병합시킨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총 자본금이 얼마가 되죠? 2천. 결국은 2천이 되기 때문에 감자, 자본을 줄이는 방법으로 뭘 택한다? 주식의 병합을 택한다는 거. 자,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와 연결되냐? 자, 자본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회사의 물적 기초라고 그랬죠. 그거는 규범적으로 회사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될 자본적 기초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공시되냐? 바로 제3자들, 나중에 법률행위 할 제3자인 채권자들에게. 근데 이 물적 기초가 줄어든다 보면 회사와 거래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죠? 꺼려하게 되겠죠. 따라서 나중에 어떤 방법이건 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채권자 보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채권자 보호 절차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가 왜 필요하냐? 그들의 담보 역할을 하는 자본이 줄어들면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이걸 조심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의 종류. 자, 주식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 자, 이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우리가 흔히 딱 보면 우리도 알잖아요. 삼성전자 일주당 얼마. 이런 그 액이 정해져 있는 걸 액면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액이 정해지지 않은 걸 무액면 주식. 자, 그럼 궁금증이 하나 있죠? 자, 아까 자본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라고 했는데, 무액면 주식이면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자본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죠? 자, 이걸
회사법에서 해결했어요. 이건 뭐다? 발행주식 총가액, 발행주식 총가액 중에 자본으로 계상하려는 그 금액이 자본금이라는 거예요. 자,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바로 계산은 안 되고 총 발행 가액 중에 자본으로 계상하려는 금액, 그걸 자본금, 자본으로 본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되고, 자,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쭉 보면 되는데, 자, 92페이지입니다. 자, 무기명주식은 뭐다? 말 그대로 종이는 있는데, 주식은 있는데, 무기명,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쭉 보시면 돼요. 근데 무기명 주식은 2014년 개정사법에서 폐지되었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종류적으로 늘어난 게 있고, 없어진 게 있어요. 그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볼게요. 자, 종류 주식. 이 종류 주식이 요즘 좀 핫한 이슈입니다. 이 종류 주식이 왜 핫하냐? 원래 기본적인 주식은 어떻다? 이 주주들이 모여서 나중에 회의를 하게 되는데 소유자들의 회의, 이게 주주총회죠. 이 주주총회에서 주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통 주식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돈은 끌어오고 싶은데 의결권을 주자니 자기 경영권 방어에 어렵고, 그렇다니 또 주식을 발행 안 하자니 또 자금을 형성하기 어렵고, 자,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게 뭐다? 종류 주식입니다. 종류 주식. 자, 그 종류 주식에는 자, 어떤 게 있냐? 돈에 대해서 달리 정하는, 보통 주식과 달리 정하는 종류 주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의결권, 94페이지입니다. 의결권에 대해서 달리 정하는 종류 주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나중에, 여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나중에 주주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의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회사 경영에 대한 게 공익권이라고 해요. 자, 결국은 공익권과 자의권 중에 그 보통 주식과 종류를 달리하는 게 바로 종류 주식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94페이지. 근데 의결권에 대해서 95페이지랑 이어서 보면 의결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결국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의결권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1주당 1 의결권인데, 1주당 2 의결권 그런 건 주주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고, 단지 의결권을 제한 또는 없애는 건 가능한데, 만약에 그런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 즉,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너무 많이 발행한다. 그러면 의결권 있는 몇몇의 주식을 소유한 소수의 주주들이 다수의 의결권이 없는 주주들의 의사에 반해서 회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 어떻다? 4분의 1 이상 발행을 할 수 없어 합니다. 발행 주식의 총수의 4분의 2 이상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는 거 주식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전환 주식과 상환 주식이 있습니다. 자, 상환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상은 갚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갚아서 없애버리는 게 상환 주식. 우리 나중에 사채도 배우게 되는데 사채도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빌린 돈을 나중에 갚아버리면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도 상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환은 뭐죠? 전환은 이미 나간 걸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 주식과 전환 주식의 차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95페이지 상환 주식 보겠습니다. 자, 상환 주식, 전환 주식, 나중에 사채, 또 나중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발행 부분과 실행 부분입니다. 자, 전환 주식을 발행하죠. 전환권을 실행하죠. 상환 주식을
발행하죠. 상환 주식을 상환하죠. 자, 이 개념을 명확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발행할 때와 실행할 때. 자, 그리고 실행할 때 누가 권한을 갖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상환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 또 주주 어느 쪽이 갖느냐에 따라서 주주 상환 주식, 회사 상환 주식 이렇게 나눈다는 거 쭉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 중에 제가 직접 이렇게 보질 않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상환 주식과 구별해야 될 게, 자, 96페이지 주식 소각이 있습니다. 주식. 자, 우리 아까, 자, 자본은 아까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식, 주식을 소각시킨다는 거 뭐죠? 소각, 없앤다는 거예요. 주식을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자본의 크기가 변동이 되겠죠? 없애니까 당연히 줄어들고요. 자, 이런 주식이 소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된다고요? 자, 주식 소각이 되면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 감소는 또 뭐와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채권자, 회사 채권자의 보호 절차와 연결된다는 거 쭉 보시면 되고 사채, 사채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회사가 성립된 다음에 제3자의 자본을 끌어들일 때 발행하는 게 사채고요. 보시면 되고 97페이지 자, 상환 주식을 발행하고 실행할 때 그 실행의 주체가 회사면 회사 상환 주식 그리고 이 실행의 주체가 주주면 주주 상환 주식입니다. 자, 이 상환할 때 상환이라는 건 뭐죠? 갚는다고 그랬죠? 이 갚을 때 뭘로 갚는데요? 자, 97페이지 보면 이익으로서만 할 수 있다. 자, 이익 볼게요. 우리 아까 이 부분 봤어요, 이 부분. 서랍이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 서랍은 이건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이게 자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서랍이 뭐라 그랬어요? 준비금. 세 번째 서랍이 잉여금이라고 했어요. 잉여금. 아래로 갈수록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환 주식에서의 상환을 뭘로 할 수 있대요? 이익으로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익,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죠? 바로 잉여금. 즉, 이익, 잉여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익, 잉여금.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로 갚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는 변동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회사에서 나간 돈은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파트에서 나갔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인 자본은 변동이 없다는 거. 자, 요거 이해하실 수 있죠? 상환을 하는데 무엇으로 하느냐? 이익으로 한다는 거. 즉, 이익 잉여금으로 한다는 거. 따라서 첫 번째 서랍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자본의 변동은 없다. 자, 여기까지 됐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자본의 변동이 없으니까 아까 뭐라 했죠? 회사 채권자를 위한 보호 절차도 필요 없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상환의 효과로서 자 우리가 뭐든지 사채도 그렇고 상환 주식도 그렇고 갚는다는 걸 예정으로 했기 때문에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을 다 달성한 거죠. 따라서 목적 달성해서 다시 주식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시 상환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어요.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환 주식과 다르다는 점. 자, 98페이지. 자, 98페이지에 전환 주식을 가보게 되겠습니다. 자, 전환 주식 어떻게 된다? 전환 주식 발행 파트, 전환 주식 전환, 즉 실행하는 파트. 실행이 뭐겠어요? 바로 전환하는 거죠. 다른 주식, A 주식을 B 주식으로 쭉 보시면 되고 그 요건이나 절차들을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이 발행 수권 주식의 보유예요. 보유.
왜냐? 제가 A라는 주식을 발행했는데 나중에 B라는 주식으로 전환될 걸 예정한다고 그랬죠. 발행 시에 이미 실행 시에 전환될 주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때 실행할 주식에 대해서 그만큼의 주식 발행에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표현은 어떻게 했다? 이 주식을 발행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발행 주식, 수권 주식의 보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 자, 그래서 결국은 실행, 즉 전환 청구를 하게 돼요. 그 전환 청구도 아까 상환 주식처럼 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주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두 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전환 주식에서는 요 조문을 잊으면 안 돼요. 자,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상법 348조. 이 말이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전환 전에 발행 가액을 신주의 발행 가액으로 한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나누시면 돼요. 발행 가액, 전환 가액이에요. 전환해서 신주 발행. 자,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전에니까 자, 만약에 100짜리 이제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를 300주를 발행했어요. 수예요, 주수.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총 정리하면 3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3만. 요 숫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요 숫자. 자, 그런데 신주를 발행할 때는 우리가 100원짜리 말고 뭐 150원짜리로 하자. 그럼 주식 수가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 숫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150원짜리는 어떻게 돼요? 200주가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주식을 50주를 발행해요. 50원짜리를. 그러면 주식 수가 어떻게 되죠? 100주가 되죠. 또 이쪽 개념하고 또 연결됩니다. 자, 총액은 똑같아요. 총액은. 이때도 3만이고, 이때도 3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자본은 똑같은 것 발행 가액은 똑같은 것 같은데, 문제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 개념에서 발행 가액과 자본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10,000원짜리예요. 시가는 어떻게 되죠? 그거보다 좀 높겠죠? 그럼 10,000원짜리가 15,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발행가액은 말 그대로 시가나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의 액면가액이 아니라 시가. 따라서 개수가 변할 수 있다는 거. 주식 개수가. 그거를 조심하면 됩니다. 자, 이 가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150원짜리, 150원에 팔게 되면, 같은 주식인데 150원에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0주밖에 발행을 못해요. 근데 아까 같은 가액인데, 이번에는 50원짜리로 바꿔줘요. 둘 다 전환이니까 바꿔주는 거죠. 150원짜리로 바꿔주면 200주고, 50원짜리로 바꿔주면 600주를 주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바보는 아까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인데 이 둘 다 액면가가 똑같다면 주식수가 이건 줄어들었죠. 그러면 자본도 줄어들겠죠. 자, 액면가가 똑같은데 이번에는
주식 수가 줄어들었어요. 아, 가액이 줄어들었어요. 50원짜리. 그러니까 주식 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났죠. 자, 그렇다면 여기를 보셔요. 여기. 자, 액면가는 똑같은데 주식 수가 줄어들고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자본이 줄어들고 이건 자본이 늘어나게 되죠. 자본이 늘어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제3자 좋죠. 자본이 더 늘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자본이 줄어드는 요 경우. 요 경우에는 주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본이 줄어들고 자본이 줄어들면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자, 요거를 뒤에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봤는데 이런 주식들을 종류 주식이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아까 어떻게 됐죠? 공익권이라고 해갖고 회사 경영에 대해서 달리 정하는 것들. 또 자의권이라고 해서 회사의 자본이라든가 나중에 이자, 이익잉여금 등의 배정을 받는 데 있어서 달리 정하는 그런 종류 주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 주식을 가지는 주주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엔 주주들이 다양하다는 거.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하게 되는데 식사하고요. 주식 평등의 원칙이라는 건 이 주식, 주주, 주주평등, 주식평등은 뭐다? 같은 종류의 건 같게 다뤄야 된다는 게 뭐다? 주식평등, 주주평등의 의미입니다. 다시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고요. 이 주주평등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